안녕하세요. 장동호 메르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8월 2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89.83포인트 0.02% 강보합이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433억 순매도, 기관은 2,496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64.95포인트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08억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16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대감과 경계 심리가 교차되며 관망 심리가 발동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9.0원 0.59% 3시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달러가 아시아 시장에서 반등하면서 환율도 상승 반전한 이후에 오름폭을 키우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은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및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유한양행의 넥라지 폐암 신약 넥라자가 미국 FDA 승인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또한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유한양행 역사상 신고가 JW 중해제약 HK 이노엔 대웅제약 오스코텍 정군당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바이오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데다가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식약 렉나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은 한국 제약사 역사상 최초로 항암제 신약이 FDA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인하되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제약 바이오 분야 투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 및 글로벌 학회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9월 생물보안법 표결을 앞둔 가운데 ST팜을 시작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이탁 개발 생산 CDMO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유럽 종합학회 에스모 및 세계 폐암학회 WCLC가 또 개최될 예정이고 10월에는 유럽 핵의학회 EAMN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SK증권은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 반전 역시 기대해도 좋다면서 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성과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상승 시 신약 개발 모멘텀을 부여한 기업들은 향후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9월 말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생물보안법 헬스케어 업종의 주요 이슈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지난 7월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를 공언한 바 있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안 관련주 AI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영향이 지속되면서 신CA 상한가, 플랜틴의 상한가, 센즈랩, 이니텍, C큐브, 한싹, S넷, 질환지구시티 등 보안 관련주와 핀텔 상한가, 이노뎁, 이세아이테 등 AI 관련 종목들의 로봇 AI 테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갔는데 경찰 유관기관과 유해 콘텐츠 판별 차단 플랫폼 구축 협업 논의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나는데 이어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물론 교사, 여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SNS 등의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들고 있는 것만 1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일 실국장회의를 소집해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심이 홈페이지에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만 있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기로 했고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배로 늘려서 실시간으로 피해 사항을 감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의 텔레그램 측과 전자우편으로만 소통이 왔으나 조만간 즉시 협업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개설해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할 예정으로 오는 28일 전체회를 열어서 해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반등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망소 속에 AI 시장 성장에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와 3D 패키징 시장 성장 기대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한미반도체, PSK, 테크윙, PSK홀딩스, 유진테크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 반등이 있었고요. 태성, AD테크놀로지, 니노공업 등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스마트폰과 PC의 기기당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와 3D 패키징 시장 성장에 따른 장비 수혜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은 AI 수익성 확보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했으나 아직 생성형 AI가 발전 단계에 있고 버블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애플의 AI 시장 진입과 함께 하반기 B2C AI가 제대로 시작되고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애플은 자체 칩, 엣지 디바이스 생태계, 강력한 플랫폼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경쟁력을 기반으로 AI 수익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통해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칩 설계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을 했고 30억 개의 파라미터로 실행되는 애플 인텔리전스는 2기가 수준의 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라미터 수 증가를 감안할 때 램 용량 증가를 비롯한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가 필수적일 것이며 애플 역시 차세대 M5 칩의 TSMC의 3D 패키징을 적용하여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메모리 접근 속도를 높일 것으로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실적 발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하는 모습인데 현지 시간으로 이제 28일 오늘이죠.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내일 새벽 5시면 발표가 되겠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엔비디아 2분기 5월에서 7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2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4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향후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이 오전에 반등이 있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 대응에 약 1,800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긴급 요청했다는 소식에 현대바이오, HK인노엔, 세니젠, 시젠,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바이오노트 등 엠폭스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젠텍, PCR, 마이크로디지털, 랩지노미스 등 코로나19 관련 종목들도 진단키트 종목들도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에 대응하기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1,800원 가까운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세계보건기구는 27일 현지 성명을 통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엠폭스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고요. 소요 자금은 1억 3,500만 달러, 1,799억 여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내 엠폭스 환자의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엠폭스 감염 환자의 수가 11명으로 특히 올해 3월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가 4월부터 매달 발생하고 있고 전체 환자 절반 이상이 7월 달에 지난달에 6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 부품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와 2033년까지 120조 5조 원의 투자를 현대웨이 투자한다는 현대웨이 실행 방침 속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코리아 FT, 세운물산, SL, 화신, HL홀딩스 등 자동차 대표주 부품과 슈어소프트테크, 나닉스, 라이콤, 현대오토에버 등 자율주행 관련 테마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주주 수익률 35% 이상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할 방침으로 일회성 주주 환원이 지속적인 주주 환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기배당 2,500원을 추진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시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고려해서 매입 소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영업이익률을 플러스 10% 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30년 제네시스를 포함해 글로벌 판매 555만 대를 목표로 잡고 이 중 전기차는 2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전기차 캐즘 속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종은 7개에서 14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2033년까지 120조 5천억을 투자해 현대웨이를 시행할 방침으로 현대웨이는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대 다이내믹 캐파빌리티,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한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 수소사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모빌라이저 등 3대 전략을 골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기술 관련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배터리 관련 시스템 BMS의 배터리 이상 사전 진단 기술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서 엔드-투-엔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주행 중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 4 수준까지 개발 적용할 예정이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업체에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배터리 열 폭주 관련 종목들은 오늘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중국 화웨이 개발 참여 전기차 화재 소식이 나오면서 한컴 라이프케어, 엣지 파운드리, 그리드 위즈, 서현이와 신흥 SSC, 태성 등 전기차 화재 배터리 열 폭주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개발에 참여한 전기차가 돌연 자연 발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간저우시 난강구에서 충전 중이던 사이리스의 전기차 아이토 M5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에 대해서 사이리스 측은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토 M5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명피해가 없었고 배터리 팩에 불이 붙거나 타지도 않은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와 사이리스는 이른바 하모니 인텔리전스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협력 관계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량에 화웨이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면 아이토가 이 협력 관계를 통해 출시되는 주요 전기차 시리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계획 발표를 하면서 출산 장려 엔젤 산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꿈비, 아가방 컴퍼니,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모나리자 등 일부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정부는 내년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내년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항목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 16조 1천억 원 대비 약 22% 늘어난 19조 7천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는 유아휴직급여 상한을 올 최대 150에서 250만 원 확대하고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 전세 물량 3만 가구 신규 공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임신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입력 검사 정부 지원 시 최대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생식세포 보존비도 지원되는 등 모자 보고 사업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저출산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고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은 재정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도, 인식, 문화가 겹쳐진 문제라면서 백화점식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 등 세 가지에 집중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일가정 양립의 재정을 대폭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겠다고 기재부의 관계자는 밝혔는 모습이었습니다. APR이 북미 오프라인 판로 확장 및 화장품 업종 수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반등을 했습니다. APR,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TK, 토니모리, 코스메스 등 일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APR은 미국의 유통기업 TIX와 메디큐브 스킨케어 제품 4종과 AGR 뷰티 디바이스 공급 계약을 맺고 북미 지역 오프라인 판로 확장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TJX는 뷰티 팩션 액세서리, 생활잡화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대형 유통기업의 산하 브랜드 아웃 매장인 TJmax가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9개 매장에 5,000곳가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APR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오프라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10월 할로윈, 11월 추수감사절, 12월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등으로 이어지는 하반기 쇼핑 시즌을 공략해 외형 성장을 또 이룰 계획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또 급락하면서 정유 LPG 관련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89달러 떨어진 2.44%
하락하면서 WT 한 75.53달러 마감했는데 S-오일, SK이노베이션, 흥근석유, 중앙에너비스, GS 등 정유 LPG, 도시가스 관련 종목도 하락했고 한국석유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1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지정에 의해서 이 번호는 수신 거부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